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보톡스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성형외과 15년 차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맞았다가는 부작용으로 크게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의 단점과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럼 어디에 어떻게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보톡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톡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용 시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 건 아마 15년, 1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톡스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던 때고, 또 제가 초보 의사 시절이라서 시술할 때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톡스가 그 당시에는 환자분들에게도 생소한 시술이라서 환자분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서로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톡스는 주로 유명 인사나 헐리우드 배우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받는 시술로 인식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톡스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술이 되었죠. 과거에는 외국산 보톡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국내 보톡스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접근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이유로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보톡스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만큼 보톡스 시술 후에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맞기 전에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맞아야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톡스는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주는 시술일까요? 보톡스는 주로 주름을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주름을 펴는 데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보톡스의 주요 성분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정제된 균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주름을 펴는 데 왜 도움이 되냐면, 주름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얼굴을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게 되고 접힌 부분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키면 피부가 덜 접히니까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 덕분에 보톡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시술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름 예방과 개선 효과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 윤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턱 근육이 발달해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분들은 보톡스를 통해 근육을 줄여서 더 갸름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보톡스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이에요. 시술 시간이 짧고 마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는 4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덕분에 처음 시술을 받는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보톡스 그냥 막 맞아도 좋은 걸까요? 제 대답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는 아주 미세한 양을 정확한 부위에 시술을 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톡스를 맞을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입니다. 보톡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마비시켜야 할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마비시킬 때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톡스를 이마에 맞았는데 약물이 퍼져서 눈 주변 근육이 마비가 되면 이렇게 눈이 쉽게 안 떠지거나 아니면 눈썹 끝이 이렇게 올라가서 앵그리버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웃고 있는데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표정이 어색해 보이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목주름이나 침샘 때문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숨 쉬는 데까지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는 정확한 부위에 알맞은 양을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성. 보톡스를 맞을 때 이 내성도 꼭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보톡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균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은 균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내죠. 만약에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으면 몸이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항체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톡스가 근육에 도달하기도 전에 항체가 그 효과를 없애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 보톡스를 맞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맞을 때보다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맞지 말고 적절한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보톡스 시술 주기는 최소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이 정도 주기를 유지하면 내성 없이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성이 생겼다면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사용하거나 1년에서 한 3년 정도 휴지기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두통이나 통증입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 보톡스를 맞은 후에 두통이나 근육 통증을 겪기도 하는데요. 마치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어깨와 목이 뻐근한 것처럼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톡스가 신경에 가깝게 주입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마나 목 근처 같은 부위에 시술할 때 주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톡스를 맞을 때 주의해야 할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톡스를 맞을 때 어떤 부위들이 주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 주변이에요. 입 주변 근육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용하는 부위라서 보톡스를 잘못 주입하면 입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을 마실 때 입을 오므리지 못해서 물이 질질 새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서 말하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입 주변 시술은 최소한의 양을 정확한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시술 후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눈 주변도 주의가 필요한 부위예요. 눈가는 표정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모여 있는데요. 잘못 시술하면 눈썹 끝이 올라가서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심한 경우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는 특히 정교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근육 상태와 원하는 결과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술 부위도 너무 넓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턱 밑도 보톡스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이 부위에 시술할 경우 턱 근육이 약해져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턱 근육 시술을 할 때는 근육이 과도하게 마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위에 절대 보톡스를 맞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처럼 부작용이 잘 생기는 부위는 시술을 받는 당사자인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좋은 부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위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마주름이에요. 이마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자주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죠. 예를 들어 깜짝 놀랄 때 무의식적으로 이마를 확 들어 올리면서 생기는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름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막아줘서 주름이 덜 생기게 돼요. 특히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시술을 합니다. 눈썹과 가까운 부위에 맞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적절한 양을 맞으면 이마 주름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간주름이에요. 미간주름은 우리가 집중하거나 화날 때 이렇게 자주 찡그리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 주름이 깊어지면 강한 인상을 주기가 쉬워요. 친구가 너 뭐 화났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미간주름이 생기면 사실 인상이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런 미간주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인상을 자주 쓰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름도 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부위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천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눈가 주름. 까마귀 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흔히 크로우핏이라고 부르는 부위예요.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 눈가에 자주 생기잖아요. 보톡스를 맞으면 이런 잔주름들이 부드러워지고 눈가가 더 매끈해져요. 특히 눈가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눈에 뜨기 쉬운데 보톡스를 맞으면 한결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를 지을 때 주름이 생기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이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 부위도 보톡스의 대표적인 추천 부위예요. 턱 근육이 발달한 사각턱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보톡스가 탁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사실 저도 3개월 정도 전쯤에 턱보톡스를 맞았는데요. 확실히 턱 근육이 줄어서 얼굴이 더 갸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턱 라인이 매끄럽게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부드러워져서 인상이 훨씬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듯 이마, 미간, 눈가, 턱은 보톡스를 맞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들이에요. 각 부위에 알맞게 시술을 받으면 주름 개선과 얼굴 윤곽 교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톡스의 원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주름을 펴는데 효과가 있죠. 보톡스의 장점으로는 주름 예방과 개선, 얼굴 윤곽 교정, 간편한 시술, 그리고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톡스는 정확한 부위에 적당한 양으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부위에 주입하면 원치 않은 마비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성 문제입니다. 너무 자주 시술을 받으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 보톡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주기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두통이나 근육 통증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이마나 목 주변 시술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시술 부위로는 입 주변, 눈 주변, 턱 밑 등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기능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시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시술 부위로는 이마, 미간, 눈가, 그리고 턱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톡스는 장점도 많지만 신중하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술을 진행하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